우 뉴스 밑장 들었소. 팟캐스트의 양키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의 양키스 MC 팟캐스트계 함중화 김수빈입니다. 오늘 함중화 씨가 별세하셨어요. 아, 진짜? 네. 아, 함중화 씨가? 네네. 젊을 텐데 향년 67세였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함중화 씨 다들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신 분들은 장기화와 얼굴들이 리메이크했었던 풍문으로 들었소 아실 텐데, 함중화와 양키스로 한 시대를 풍미하셨죠. 그랬죠. 네. 저는 왜 유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에서도 떨어졌는데 왜 팟캐스트계 양키스지? 나도 여기는 생각했는데 워싱턴 내셔널스 뭐 이런 거 때문에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그 천용길 편집장은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이창원 대표는 양키스 하면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못 들었네요. 네, 제가. 네. 함중화 씨는 네. 그 우리나라 이 락 밴드들이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이 음악사로 치면 네.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락 음악이 막 붕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신중현을 기점으로 해서 네. 밴드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국화가 됩니다. 락 밴드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뽕필이 나는 그렇죠. 네. 락 밴드들이 전성기를 사실 맞죠. 네. 그러면서 뭐 조용필 씨도 사실 좀 그랬고, 그렇죠. 뭐 김트리오, 뭐 최헌, 뭐 네, 최헌 씨 같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우리가 트롯 가수처럼 알고 있는데 이분들 다 락커 출신들. 그렇습니다. 이거든요.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함중화 씨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밴드긴 한데 뽕필이 나는 네. 굉장히 또 독특한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대충 역사나 계보로 봤을 때 신중현에서 사랑과 평화나 그 송골매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빠다필로 계속 가신 분들이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 사랑과 평화라든지 송골매라든지 이후에 뭐 들국화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계보로 쭉 가신 분들이 네. 있고 굉장히 한국화 시킨 이 락커들이 있는데 네. 함중화 씨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대표적인 그렇죠. 분이셨죠. 신중현 사단 출신이고. 그렇죠. 네. 몰랐네. 네,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이 가셨어요. 저는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이창원 대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특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감명을 주셨던 뮤지션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함중화 선생님의 노래는 네. 계속 남을 것입니다. 유지영 씨가 2,500원. 네. 오늘 2,500 뭐 이게 정액인가요? 묶고 더블로가 아니라 두 번 반을 접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목소리로 튀어나오신 분입니다. 야, 창원아, 오늘 밤에 술 한잔 해야지. 너 팟캐스트 녹음 언제 끝나? 오늘 밤 인디문학의 유재하 이창원. 오늘 11월 1일이네. 그렇죠. 오늘 또 유재하 씨 기일이에요. 그렇네요. 네. 11월 1일. 유재하 씨는 또 이제 음악사 쪽으로 또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난주에 신해철 특집을 하고 전향을 꿈꾸고 있어요. 정치 팟캐스트 때려쳐야겠다고. 음악 분야로 네. 이 카테고리를 좀 바꾸면 우리가 1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악 정치로 바꾸자. 거기 사시연대기 이것보다 나아 우리가. 남태우 씨한테 미안하지만. 남태우 씨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그분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네. 유재하 씨는 사실 유재하가 우리나라 발라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라드라고 하는 장르, 그러니까 한국형 발라드라고 하는 장르를 만든 사람은 저는 유재하라고. 변진섭 아닌가요? 변진섭이 뒤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축에 네. 이영훈, 네네. 이문세의 작곡가, 네. 이영훈이 있다고 보는데 둘을 이렇게 우리나라 발라드에 저는 효시로 보는데 둘의 캐릭터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유재하는 정말 천재적인. 그리고 클래식 전공이었죠. 그렇죠. 이영훈은 사실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정말 청소하다가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인데 이영훈 씨는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노력을 했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유재하 씨는 정말 천재죠. 천재 중에 천재지. 네. 특히 그 조용필 7집 위대한 탄생에 유재하 씨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그대여라든지 네. 이 키보드 보이싱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20대 초반의 네. 젊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했을까라는 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를 조용필 씨가 불렀거든요. 먼저 불렀어요. 조용필 씨보다 유재하 버전이 훨 나아요.
난 조용필 씨가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그렇지. 노래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클래식 그 편곡으로 네. 그 이제 유재하 씨는 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아 그렇네요. 오늘 11월 1일이 뭔 날이구나. 네, 혹시 천연길 소개할 때는 또 그렇죠. 예. 네, 천연길 소개. 천집장님, 우리 구독자 수가 막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갈 테면 가라지. 그렇게 힘이 들면 언론계 김현식, 천집장 천연길. 네. 나의 모든 사랑에. 이거 한대수인데 한대수. 한대수 같은데요? 네. 저는 유재하는 몰랐고 네. 우리 김현식 아저씨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같은 날입니다. 네. 같은 날이고 김현식 씨가 그대 내 품에 네. 유재하 작사 작곡에 그대 내 품에를 또 불렀죠. 그대 내 품에는 사실 김현식이 훨씬 좋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대 내 품에 말고 가리워진 길도 김현식 씨가 가리워진 길이었네요. 그대 내 품에가 아니라 맞아요. 맞죠? 가리워진 길. 그 두 노래는 묘하게 너무 느낌이 다른데 둘 다 좋아. 맞아. 네. 그대 내 품에 맞아. 그대 내 품에. 그 김현식 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밴드를 후배들 모아서 만들면서 야 니네가 곡 좀 갖고 와라라고 해서 유재하 씨가 근데 김현식 씨는 뭐 전태관 씨라든지 김종진 씨라든지 이쪽한테 한 곡씩만 받겠다. 박성호 씨라든지 근데 유재하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7곡을 갖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현식 씨가 가리워진 길만 딱 잡고 나머지는 도로 갖고 가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열이 받친 유재하가 탈퇴를 하고 자기 솔로 음반을 냅니다. 7곡으로. 그렇죠. 네, 그것이 유재하 씨의 유일한 곡 그 음반인 1집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네. 1987년 11월 1일에 유재하 씨가 사망을 하고 공교롭게도 1990년인가요? 91년인가? 예, 11월 1일 예, 똑같은 날짜에 선배인 김현식 씨가 뒤이어서 4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2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또 리메이크를 합니다. 네. 그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 이렇게 김종진 씨 목소리는 네. 정말 이게 청년의 어떤 고뇌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간 유재하 씨는 네. 이렇게 집에 되게 모범생 같은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에 비해서 네. 김종진 씨 목소리는 이렇게 좀 좌충우돌하는 청년의 그렇죠. 목소리처럼 네. 들려주죠. 당신의 하루님께서 네. 2만 원을 고맙습니다. 뉴스 감사합니다. 밑장 응원합니다. 지역 사람을 위한 지역 방송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음악 방송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로컬 방송이자 또 지난 그 금요일 0시에 올라온 저희 한국 외교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500원을 그렇죠. 결제하면 팟빵에서 들을 수 있는 저희는 로컬 방송이자 글로벌 방송이자 정치 방송이자 문화예술 방송이다라고 스포츠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이따가 파트 3에서는 스포츠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분은 간략하게 잠깐만 유재하 씨랑 김현식 씨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한 곡씩. 네. 저는 김현식의 네. 그 내 사랑 내 곁에 네. 그 노래만 들으면 네. 술을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울면서 네. 노래를 부르고 싶어집니다. 네. 김현식 씨 목소리 막 갈라지는. 네. 김현식 씨 저는 그대 내 품에 더 좋지고 네. 그 하모니카 연주한 한국 사람. 그 필이 진짜 그리고 그 비처럼 음악처럼이 네. 지금 들어도 네. 정말 그거는 그 김현식 씨 어떤 깔끔한 어떤 뭐랄까 목소리 너무 좋고요. 유재하 씨는 제가 이게 테이프가 LP와 CD가 한꺼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재하 1집 정말 이렇게 테이프가 늘어져서 뭐 다른 걸 막 샀었던 사람인데 그 기본적으로 저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정말 좋아하고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가요 톱10에서 부른 거 있어요. 유튜브로 찾아보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그 첫 곡이죠. 우리들의 사랑. 거기에 그 드럼이 뚜루둔 뚠뚠 촤 하면서 나오거든. 그것만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이게 뭐 한 곡을 딱 고르라고 하면 뭐 정말 힘든데 느낌을 고르라고 하면 그 이제 그 LP를 딱 올려놓고 따닥따닥 하면서 뚜루둔 뚠뚠 짠 짜자잔 나가는 그 우리들의 사랑의 그 느낌이 항상 이렇게 저는 어떤 음반을 걸 때의 그 설레임의 최고의 느낌이 유재하 1집이에요. 그 안기승 씨가 드럼을 치거든. 그 너무 좋아. 그 짜라단딴딴딴. 전용길 편집장님은 유재하 노래 중에 좋아하는
유재하 씨를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그렇군요. 무한하네요. 그럼 내가 유재하 노래를 두 곡을 들면 제가 그 이분 천집장 소개할 때 아니 이창원 대표 소개할 때 했던 노래가 텅 빈 오늘 밤. 네. 유재하 씨 노래 중에서는 가장 락키한. 그리고 이 유재하 트리뷰트 앨범에서 신해철 씨가 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재하 씨의 원곡이 더 낫습니다. 그렇죠. 트리뷰트 앨범보다. 근데 이제 신해철 씨가 선택된 이유는 이제 좀 펑키하게 더 강하게 연주되면서 그게 맞는 락커 중에 또 신해철 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천집장 소개할 때 했었던 김현식 씨 넋두리 김현식 씨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유재하 씨 노래 중에 지난날 좋아해요. 지난날. 저는 그러니까 지난날이 막 이렇게 되게 발라드가 아니잖아요. 좀 그렇죠. 조금 경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곡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토이의 좋은 사람 그렇지. 이런 곡의 선배가 바로 그렇죠. 유재하의 지난날이다. 뭐 유희열, 김동률, 네. 정지영 지금의 어떤 발라드를 하는 네. 사람들은 다 유재하의 빚을 진 사람들. 그렇죠. 네. 빚쟁이들이야 지금 뮤지션들이. 슈퍼챗으로 써야 돼. 네. 제 기억에 유재하 씨는 네. 그 유재하 가요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희열 씨가 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1회였나요? 1회는 네. 조규찬 씨. 아, 조규찬. 2회가 아마 유희열 씨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재하 씨를 모른다고 해도 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유재하의 영향을 받은 뮤지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탑을 달리는 분들은 다 유재하의 빚쟁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루님께서 이창원 대표님 너무 행복해 그래, 보이신다. 이런 거나 얘기하자. 조국 뭐 이래 좀 고맙습니다. 오늘 조국 없는데 왜 얘기 꺼내? 내가 얘기한다. 그만하죠. 네. 아유. 자, 조국 사태 때문에 얘기를 많이 못했던 패스트 트랙.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 트랙. 네, 패스트 트랙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호두 광고를 하겠습니다. 청가네가 아니고 탁가네. 근데 혹시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처가가 네네. 형제가 4남매라서 네. 상속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열심히 호두 따시고. 네. 네, 천집장님의 장인 그 처가로도 알려져 있는 탁간의 호두 광고를 또 하겠습니다. 탁간의 호두 드셔보신 분들 채팅창에 계시면 다른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소감 올려주시고요. 떨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떨지 않아요. 쌉싸름하면서 떨지 않습니다. 떫은 맛이 하나도 없고 제가 진짜 저도 5kg인가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떫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기적의 호두입니다. 네. 혹시 GMO 아닙니까? GMO 전혀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김수민 농담입니다. MC가 주문한 걸 보고 네. 저희 장인어른이 그 방송에 나오던 분인데 아, 이름을 보고? 네, 방송을 다 보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신건강에 별로 안 보실 텐데 장인어른 그러지 마십시오. 네, 농사 지으면서 듣기 좋은 방송이에요. 네. 예, 저희가 이완영 의원 날릴래요 할 때도 아마 논두렁 밭두렁에서 들으시는 분들 꽤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호두망치도 보여달라고 네. 하십니다. 호두망치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데요. 이게 가격이 1kg에 2만 원, 배송비 별도고요. 그래서 저는 아사리 9만 원을 시키시라. 그러면 5kg입니다. 그러니까 1kg 2만 원인데 5kg에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고 배송비도 포함이고 호두망치 포함입니다. 악력기로 대체하실 수 있는. 네, 이렇게 해서 깔 수 있는 호두망치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이왕에 드시는 거, 네, 내년에도 또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호두망치까지 주문을 하셔서 집에서 꼭 까드시기를 바라고 주문은 010-8585-3648 010-8585-3648로 주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 008-08-039-238 대구은행 088-08-039-238 탁창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려달라고 하실 분들은 팟캐스트에서는 30초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kg에 배송비 별도로 2만 원이고요. 5kg에 9만 원의 배송비와 호두망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문 많이 들어왔나요? 전 네. 부장님? 그 지금 호두가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네. 아, 빨리. 네. 네. 이 오늘이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주 광고하고 나면 네. 호두가 완판인가요? 네, 완판입니다. 오, 혹시 그 탁간에서 네. 우리에게 광고비를 좀 주십니까? 네, 주셨습니다. 아, 주셨어요? 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자꾸 막 저희 게시판에 와가지고 악플 달고 뭐 밥줄 다 끊겼다며 이러시는데 저는 뉴스민에서 출연료가 고정돼 있어요.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신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뉴스민 추가 수익을 벌 수 있도록 이 광고 물품의 구입 혹은 슈퍼챗 혹은 팟빵에 캐시 결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자랑을 할 게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로 언제 부의가 되는 것이냐라고 그 싸움이 붙었어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10월 29일, 10월 말이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자유한국당이 1월 말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둘 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제 말대로 됐어요. 예. 그 내용은 사실 뉴스 밑장에 나옵니다. 뉴스 밑장에 저희가 예전에 호그와트 학교 유료편이었었나요? 네. 패스트트랙 전망을 하면서 이게 또 유료로 내가 걸어놨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더라 날짜가 제 생일이군요. 2019년 7월 10일 5-4편 호그와트 학교 패스트트랙 앞날 예언자 김수민 이 편을 들으시면 이게 혹시 풀렸었나요? 무료로? 이거는 안 풀렸습니다. 안 풀렸죠. 네. 결제해봐. 이거 네. 풀까요? 근데 이게 좀 과거형이라서 네. 굳이 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는 법사위에 안건이 넘어간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된다라는 학설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희상 의장이 수용한 12월 3일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해왔었냐면 패스트트랙이 1차 위원회 기간이 180일이에요. 예, 그 180일이 지나면 2차의 법사위에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90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 1차의 180일 안에 90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설을 펴왔어요. 그러면서 4월 말에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탐으로써 6개월이 지난 10월 말에 본회의로 부의된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지나면 본회의로 바로 법사위에서 의결을 안 해도 부의가 되거든요. 자동으로 90일을 끌면.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경우도 그 90일, 체계자구 90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거를 1차 기간인 180일 안에 법사위 90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제동을 건 이유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이 두 개의 법안은 원래 법사위 안건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을 패스트트랙에서 가동한 것은 4월 말이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였어요.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긴 하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의 체계나 작구에 대한 심사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법사위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사위의 90일 심사는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말부터 30일이 지나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막 며칠 전에 계속 10월 29일이다. 10월 29일이다. 막 이렇게 우겨왔었고 자유한국당은 1월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1차 기간인 180일이 10월 29일에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사위가 체계작구심사 90일을 새로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1월 말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동시에 체계작구심사 기능을 작동할 수 있고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에는 그 180일 기간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는 180일 안에 1차 통과인데 법사위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정일로부터 90일 만에 체계작구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미 법사위로 넘어간 그 순간부터 90일만 지나면 법안 심사를 다 포함해서 체계작구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에 180일, 그러니까 민주당은 1차 180일 만에 2차를 뛰어넘어서 본회의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유한국당 1차 180일은 180일대로 하고 그 다음에 90일을 더 해야 된다. 270일 다 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저는 그게 아니라
법사위로 넘어온 그 순간부터 90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장은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그동안 계속 언론 보도에서는 자유한국당설과 민주당설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김용민 씨하고 같이 방송을 할 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제가 이걸로 뉴스 브리핑을 하면 김용민 씨가 또 저의 그 실력을 알거든요. 지금은 결별을 했지만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두 당에 그 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제가 이때 난 둘 다 틀렸다고 본다. 11월 말 혹은 12월 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12월 초입니다만 그 설을 제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또 우리 대구에 그 주호영 의원이 이걸로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이걸로 한번 끝장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니나 다를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회 자체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돈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애초에 법안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 가동이 됐으면 아무 혼란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동이 됐고 사개특위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법사위로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이러면서 혼란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이 조항에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그러니까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의 취지를 보면서.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법안 취지는 체계작업 심사는 90일이다. 법사위만 90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니까 1월 말을 좀 기대했겠죠. 네.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9명의 법학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답을 받은 결과 9명 중에 5명이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 설도 아닌 제가 밀었던 김수민 법사위 90일설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또 할 말이 없는 거지. 1월 말이라고 우길 수 없는 거지. 그런데도 문희상 의장이 10월 28일까지 내일 본회의 부의하겠다. 이한희 삼촌께서 외삼촌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당일날 결심을 바꿨어요. 문희상 의장이. 물론 이게 법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확실히 손을 이게 옳다라고 들어준 건 아닐지라도 대충 보고 좀 논란이 그나마 적을 만한 그 날짜에 손을 들어줬고 결과적으로는 언론에서 무시했던 김수민 설이 적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짚어봤으면 싶은 게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도 김수민 설의 존재를 몰랐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당에서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왜 민주당에서는 10월 28일로 밀어붙였는지 한국당에서는 1월로 밀어붙였는지 요거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0월 말이 왜 나왔는지 1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국회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등에서도 제설을 밀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서는 민주당 뒤에 좀 숨어갔어요. 근데 민주당은 아마 공수처법과 그러니까 선거법은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정식으로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냥 시간을 끌다가 자동으로 의결 없이 자동으로 법사위로 온 거고 선거법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거법도 행정안전위원회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방망이를 쳤습니다. 쳐서 넘겨서 법사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법이 넘어간 게 더 빨라요. 며칠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선거법부터 먼저 올라가는 게 맞죠, 본회의에. 그거 아니야? 첫 번째는 예산 회기가 있으니까 11월 넘어가면 이제 예산 가잖아요. 그럼 12월 2일인가요? 그 우리나라 예산이 통과되는 게 정기국회 법정 기한이요? 법정 기한 안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지킨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법정 기한 안 지키면 그렇지. 국회의원 다 잡아가. 그냥 윤석열 다 잡아가라고. 10월 31일까지. 근데 그거 아마 그게 하나 걸렸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선거. 6개월 전부터인가 아마. 120일. 120일? 그러니까 예비 후보가 있으니까.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끌 때까지 끌고 뭐 땡길 때까지 땡기고 그래가지고
격차가 난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빨리 올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 나온 게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겠다. 하고 싶다.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 김수민 설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민주당에도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이거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신설안을 이게 간보듯이 네. 그러니까 10월 28일에 이거 부의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을 좀 올려놓고 시민들 반응, 여론의 추이를 좀 보기 위해서 이걸 밀어붙이는 척 네.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본회의에 올린다 이러면 조금 압력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자유한국당 빨리 협상장에 나와라. 네. 타협안을 내놔라. 네. 뭐 이런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율사 출신들도 많은데 국회법을 잘 보셔야죠. 내가 이겼다. 맛있는 구미님께서 네. 뉴스민 후원 신청하셨다. 네네 좋습니다. 예, 네. 맛있는 구미님 감사합니다. 네, 견우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구미의 아주 유명한 예. 맛집 블로거입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 정도의 코드 좀 올려주시기 맛집 바라겠습니다. 블로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맛집. 저는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이 왜 그러면 얼토당토하는 그 학설을 밀었느냐. 그래서 왜 김수민한테 발렸느냐. 이 사람들이 호두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이 호두가 머리에 좋습니다. 네. 이게 머리에 좋다는 게 호두가 이제 그 두뇌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미신 아니냐. 이게 미학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플라시보 효과가 어딥니까? 자, 우리 국회의원분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분들은 이 호두를 뉴스민에서 주문을 하셔서 드시면 앞으로 국회법을 해석하시는 데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두는 대구은행 그래. 네, 계좌는 이제 1kg에 2만 원이고요. 5kg에 9만 원입니다. 대구은행에 088-08-039-238 탁창호님 명입니다. 그리고 주문은 010-8585-3648 010-8585-3648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호두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법하고 다 어떻게 되는 거야? 패스트트랙 올라간 거.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약간 구경꾼처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따가 파트 3 프로야구에서 얘기 많이 하시려고. 폭발하려고. 네, 아까 막 얘기 다 하세요. 이따 오면. 지금 근데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 패스트트랙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을 같이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연합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정당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거냐,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대가로. 네. 선거법 가야 되지. 근데 원래 합의를 선거법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또 묶여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또 이거 3이랑 2랑 또 묶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은희 의원은 선거법 자유한국당 다 들어와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도 여야 다 합의하자. 그리고 공수처법 합의가 되면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해도 된다. 또 권은희 안이 있어요. 그렇지. 공수처법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권은희 안이 대단히 이상한 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이예요.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이 있는데 백혜련 안은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해서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였고 권은희 안은 왜 내 거 안 받아줘 막 하면서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때의 권은희 의원이 조금 진상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권은희 의원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넣어서 조금 다른 안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잘 대비해야 됩니다. 뭐 권은희 의원 안에 꼼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수처법에 기소권을 공수처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게 있는데 백혜련 안에서는 검사, 경찰, 그 판사, 이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를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는데 권은희 안은 뭐가 다르냐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 그 배심원단을 둡니다. 네, 배심 기구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뭐 추천을 받아서 또 추첨을 해서 뽑은 그 배심원단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기소 대배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일단 다르고 두 번째는 백혜련 안에서는 여야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야당에서 많이 반대하는 인물은 못되게 이미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다는 거였고, 권은희 안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는 게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금 더 국회 쪽에 그 승인의 무게를 둔 그 안에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기소권 차이죠. 기소권을 부분적으로 주는 게 백혜련은 아니고 아예 안 주고 그렇다고 그냥 그 부분을 검사한테 넘기는 것도 아니고 국민 배심원한테 넘긴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권은희 의원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차원에서 권은희 안이 나온 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수사권만 주자.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아직 명확하게 주장은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그나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수처 말고 반부패 수사청을 만들자. FBI처럼. 그래서 그걸 경찰에 준다. 예. 그러면은 공수처 필요 없다. 그리고 기소권은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권은희 의원이 권성동 같은 권씨라서 그런가? 권성동 의원하고 지금 약간 뭐랄까 합의를 좀 보고 있는 예,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둘 다 안동권 씨니까 또 합의를 보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도 권 씨가 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권칠승 의원. 묘하게 또 그 권 씨 이름이 또 생각이 나셨군요. 네. 네. 아니 되게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네. 네. 권은희 의원은 내한대로 하자. 내한대로 공수처 하면은 선거법 뒤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과연 그렇다면 권은희 의원과 같은 당의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특히 손학규 대표는 그걸 승인할 거냐? 손학규 대표는 안 됩니다. 선거법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손학규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 손학규 대표는 어차피 표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아니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이 선거법 합의 없는 선거법은 처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또 재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승민의 그 합의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합의가 없으면 이거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유승민 대표가 아니죠. 유승민 의원의 지금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당론을 정해서 뭔가 이 논의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묘한 게 오신환 의원은 아예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면 공수처법은 아예 안 해도 된다고. 권은희 의원은 또 반부패 수사청에 좀 접근되어 있는 공수처안을 또 내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중대선거구제까지 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준연동형 선거제도, 두 번째는 현행 선거제도, 세 번째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요 세 가지를 두고 의원들이 자유표결을 하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네. 과연 될까요? 근데 이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참 내가 분석이 되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굉장히 엇물려 있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아까 공수처는 쟁점을 얘기를 해드렸고, 검경수사권도 같이 뭐 얘기를 조금 드린 셈인데, 선거법은. 이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중대선거구제도 셈법이 좀 복잡해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가 그렇겠죠. 어떤 제도냐. 중대선거구도 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곧 출시될 김수민의 이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지식공유지대 이커먼스 사이트에 가시면 김수민이 연재하는 다당제와 선거제도라고 하는 연재물이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명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방송 좀 없어지니까 이제 글 쓰는 걸로. 네네. 뭐 밥줄이 끊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연락 와요. 방송 출연하라고 연락 오고 책도 쓰라라고 계약해가지고 이제 돈 또 받습니다. 그리고 책 팔리지 말라고 저주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쓰는 책은 이북으로
시중에 무료로 출시되고 저는 조건 없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책을 사기 힘드신 분들은 네. 호두를 드시면 됩니다. 먹기나 하지 뭐 책을 봐. 뭐 네. 그걸로 즐거움을 얻으세요. 네. 선거법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이게 또 중대선거구제가 한 지역구에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지방선거 때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2명에서 4명. 그렇죠. 근데 각 지역마다 다른데 4명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거대 양당이 2+2로 그렇지. 잘라버리죠. 네. 그래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서울 지역 의원 같은 경우 내년 총선 현재로서는 좀 어렵잖아요. 1등 하기가. 근데 지역구를 모아놓고 거기서 뭐 1등에서 3등까지든 4등까지든 2등까지든 5등까지든 간에 뽑는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갈 확률이 좀 생기거든. 예. 좀 생기는 게 아니고 아주 높아지겠죠. 현행 선거구보다. 그렇지. 그냥 자유한국당 지금 지지율로만 득표를 한다라고 해도 네. 의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찌됐건 51%가 넘어야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1등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25% 30%만 받는다고 해도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걸 받겠죠. 그렇지만 TK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역구를 쪼개서 그렇지. 자기가 1등을 먹었는데 뭉쳐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북도는 전원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구를 전원이 다 자유한국당이 먹고 있는 지역구를 한 서너 개씩 뭉친다. 이러면 한두 명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TK 지역 의원들은 받기 싫은 거고 민주당도 수도권 의원들은 잘하면 석권할 수 있으니까 네. 중대선거구제 싫어하는데 영남 지역 민주당 사람들은 또 중대선거구제 바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50% 간 넘겼는데 수도권에서 거의 서울이죠. 거의 한 90% 넘게 가지고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네, 소선거구의 그렇죠. 특징이죠. 특징이죠. 네. 그리고 이게 몇 명을 뽑느냐도 틀린 게 자유한국당은 어지간하면 2명 내지는 3명 하더라도 네. 한 선거구에서 근데 정의당이나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4명, 5명은 뽑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한 명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거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바라는 집단이 또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누구요?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들. 기초의원들이 왜? 네. 자기들도 중대선거구제 한다고? 아니요. 자기들 우리만 할 수 없다 이거야? 선거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심해서. 벌써부터 이제 선거 앞두고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부르는데 다 다니고 있고 이 선거운동을 뛰어야 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아마 뭐 4명을 뽑게 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도 들어주기 싫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실제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가운데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당에서 지침 내려오고 최근에 있었던 이 촛불 그 광화문 집회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딴 거 다 당 문제보다도 지방 의정활동 1번에 놓고 싶다. 이걸 하려면 지금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 이 선거제가 개편되길 내심 바라고 있더라고요. 지방의원들도 줄석이나 줄서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과 같은 사실 소선거구에서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국회의원이 그냥 지시 오다 떨어지면 그냥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의 문제가 국회의원은 약간 그 시장처럼 놀려고 해요. 구청장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기초의원은 뭐 구미시의원이다. 동의원처럼 놀라 그래요. 동네에서. 네, 동네에서 막 도로 재포장하고 그런 걸로 승부하려고. 이게 좀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올라올 이커먼스 지식공유지대에 올라올 김수민의 다당제와 선거제도에 다음 주 초에 올라올 글이 있는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중대선거구제는 선진국에서 안 한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우리나라 기초의원처럼 그냥 선거에서 후보별로
1등에서 몇 등까지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 말고 해외의 대다수 민주국가들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습니다. 근데 방식이 좀 다른 게 정당 지지율을 먼저 봐요. 1차로. 예를 들면 이렇게 3명이 숭구리당당으로 출마를 했다. 그래서 3명이 다 합쳐가지고 득표를 한 30% 했어요. 근데 의석이 그 지역구의 의석이 10석이다. 네. 그러면 30%를 얻었잖아요. 그럼 비례해서 3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다 당선이네? 다시 해야겠다. 20%라고 칩시다. 네. 천용길, 김수민, 이창원이 얻은 표가 총합 20%라고 친다면 그 지역구가 10석이면 2석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3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2명이 당선되느냐? 그때부터 개인별 득표를 따지는 거죠. 당 내에서. 그래서 천용길, 김수민 이렇게 1, 2위가 나왔으면 이게 당선되고 이창원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제인 동시에 그러니까 지역구도 비례대표로 뽑는 거죠.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비례대표하고 다른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비례대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얘기고 중대선거구제는 몇 명을 뽑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아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뭐 오스트리아, 뭐 여러 대부분이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만 국한하면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영국이에요. 근데 미국, 영국은 모든 의원을 지역구에서 뽑고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근데 독일하고 뉴질랜드는 의원 중에 절반가량을 지역구에서 뽑아놓고 나서 정당 지지율하고 견줘봅니다. 그래서 지지율만큼 의석이 안 나온 정당이 있으면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 확 늘려야 되거든. 근데 못 늘리잖아요. 비례대표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으면 10% 뭐 100석이라 칩시다. 국회의원이 100석이다. 그러면 10% 얻은 정당이 있다. 그러면 10석을 줘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4명만 당선이 됐다. 이러면 4와 10의 갭인 6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6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은 주겠다.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치면은 7석까지는 주는 거죠. 예. 그게 준연동형입니다. 근데 연동형이 바로 소선거구 연동형이 독일, 뉴질랜드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 영국처럼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한 지역구 한 명씩 뽑는데 결선 투표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뽑느냐? 한 지역구에서 이미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여러 명을.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그렇게 따진다면 중대선거구제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80명, 우리나라 하면 80명밖에 안 돼요. 누구야? 한대수. 홍준표 아니야? 미국으로 하면 80명밖에 안 돼. 나는 미수다에 나오는 예전에 그런 사 있잖아. 이탈리아. 안녕하세요. 루이 암스트롱 아니야? What a wonderful. 안녕하세요. JP예요. 미국으로 하면 우리나라 80명만 있어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진짜 미국식 정치제도의 주창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비례대표 다 없애고, 그렇지. 의원 또 한 지역구 한 명 뽑고, 당도 2개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옛날에 노회찬 의원하고 막 그 100분 토론 이런 거 하면, 노회찬 의원은 옛날부터 전면적 비례대표 얘기했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이 그거는 내각제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제고 비례대표 필요 없어요. 그럼 JP는 나는 내각제론자인데도 선거제도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설에는 내각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민주국가 대다수가 내각제예요. 대통령제하고 연동형을 같이 실시해서 개판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 중에 잘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제 중에 민주주의 가장 선진국이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한국이에요. 프랑스도 엄밀하게 보면 권력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프랑스도 그 내각에 대한 그
불신임을 의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프랑스가 대통령은 그 미테랑 좌파인데 의회 다수파는 우파가 먹었어요. 근데 조스탱 총리였던 거죠. 그 다음에 바뀌는데 처음에 미테랑 대통령 시라크 총리였죠. 시라크 총리. 왜 시라크 총리였냐면 의회 다수파가 우파인데 미테랑이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리면 의회에서 불신임을 때려가지고 내각을 날려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준 거죠. 그래서 동거정부가 됐고 거꾸로 나중에는 시라크가 대통령이 되고 좌파 쪽의 조스팽이 총리가 된 네. 동거정부가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프랑스가 동거정부가 구성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총선을 해요. 그럼 여당이 유리하거든. 네. 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내각제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가 후진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거를 늘 하죠. 미테랑도 아마 최근에 이혼하고. 아, 그게 동거정부예요? 미테랑이 미테랑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시라크도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네. 퇴임하고 네네. 이혼하고 하여튼 누구랑 동거하고 그랬어. 그거 아니야? 그 사르코지 아니야? 사르코지는 이혼하고 결혼을 했다가 지금 쭉 잘 살고 있고. 모델하고 결혼했어. 지금 그 멜라니란다. 그 누구야? 하여튼 멜라니 뭐 정보가 어떻게 된 거야? 멜라니가 쭉 잘 살고 있고 사르코지는 그렇게 쭉 잘 살고 있고. 네. 하여튼 훌륭한 나라예요. 네. 프랑스는. 참고로 이창원 대표께서 불어불문하고 네. 조명이 왜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우리 김수민 MC 네. 얼굴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흐릿하게 나온 게 나아. 네. 그렇다고 이렇게 들고 있을 방송 끝날 때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눈부셔 이거. 네, 눈부셔 그리고 이거. 스탠드 하나 사지 그래. 아이 참. 주문해놨습니다. 아 정말. 주문해놨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시청자분들도 정치자분들도 이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게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 이게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 머리 터질 거예요.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공수처, 선거법, 검경수사권 이 삼각관계에다가 공수처는 또 어떻게 할 거면 이게 다 엇물려 있고 그리고 지금 골 때리는 게 민주당, 자유한국당 말고 중간지대 있잖아요. 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지금 바른미래당인지 아니면은 배신자인지 유승민. 이게 지금 다 엇갈려가지고 오신환이랑 권은희도 얘기가 달라요. 잘 들여다보면. 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른미래당을 빼도 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무소속, 뭐 민주당만 합쳐도 과반이 되긴 또 하거든요. 근데 사르코지 부인 까를라 부르니. 네. 까를라 부르니. 예.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내한 공연도 왔었는데. 부르니 맞다. 무슨 포크 가수인가요? 예. 샹송?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네.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 장윤주 씨? 장윤주? 모델이자 가수니까. 장윤주 씨도 약간 포크풍 노래 부르지 않나? 장난 아닌가요, 장나라? 오랜만에 네, 배우이자 가수. 그렇죠. 네. 모델이자 가수니까.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문화 팟캐스트로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현행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이 현재는 253석 지역구고 47석이 전국구 비례대표예요. 근데 253을 225로 줄여야 돼요. 안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막 지금 그 지역구를 막 이었다 붙이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에 들어갈 거고 중대선거구가 이런 게 좋아요. 중대선거구는 그냥 권역별로 몇 명 던져놓고 거기다 맞게 뭉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변화가 생기면 그 수를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근데 소선거구는 한 단위니까 그거를 막 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석을 100석으로 줄인다. 이러면 짝을 지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0석을 144석으로 줄인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딱 붙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정희 누님이 330석 늘리자고. 그렇죠. 지역구를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알기로 253석에서 250석까지는 줄이게 돼 있어요. 뭐가 이렇게 인구가 바뀌어서 그러면 지역구 250으로 하고 대신에 비례대표를 현재 47석으로 돼 있고 선거법 개정안은 75석으로 늘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80으로 늘리자. 250대 80으로 가자. 그러니까 10%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의원 세비 깎고 뭐 보좌관 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서 언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은 영원히 동의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저는 그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담합. 네. 국회의원에서 늘리려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회 해산하고 아직 해야 돼. 깨어났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김수민 MC랑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던 270석으로 줄이는 거 270석으로 좋다 줄이자. 대신에 전국 전부 다 비례로 바꾸자. 270석을 270석을 비례로 바꾸자. 네. 그리고 나서 이게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네. 다음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싸우지 않고 의석수를 늘리게 될 거다 아마. 비례가 다 되면 줄 자리가 더 필요해서. 네, 줄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거대 양당의 담합 촉구합니다. 힘들겠네. 네. 요번에 국회법 해석에서 저한테 지신 거대 양당이 호두를 드시고 사이좋게 호두를 드시고 이 호두를 이해찬 대표가 망치로 딱 오계시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걸 쫙 쪼개려서 합동 의총을 하면서 드시면서 언젠가는 이제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얘기를 하시고요. 네, 댓글에 정창곤님께서 네. 중대선거구제 50대까지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중선거구제였죠. 2인 선거. 네, 2인 선거구를 50이 아니라 50대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 때부터 그렇죠. 50대까지. 50대까지 하고 87년에 87년 하면서 바꾼 거죠. 소선거구제로 바뀝니다. 그때 네. 이제 그때는 진짜 이 그러니까 지역구가 명확한 동네 지역구가 명확한 사람들이 다들 대장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했지. 그러니까 근데 중대선거구라고 뭉뚱그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선거 효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2명 뽑는 건 최악입니다. 차라리 1명 뽑는 게 나아요. 2명 뽑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도권 같으면 충청권 같으면 1당 2당에 1명씩 자동으로 갖고 가요. 예. 그리고 대구 경북 호남 이런 데는 2개 있으면 한 당이 2개 다 가져갑니다.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심이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차라리 1명씩 할 때 1등만 시키는 거일 때보다 더 많이 왜곡되는 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겠어요. 구미가 왜 대표적인 사례냐. 구미 시의원 선거를 작년에 했는데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정당 지지율은 더 많이 나왔어요. 2%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로는 1등이에요. 작년 구미 지방선거가. 근데 구미 시의원을 딱 까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구미 시의원은 2명 뽑는 데도 있고 3명 뽑는 데도 있어요. 2명 뽑는 데가 조금 더 인원이 더 많습니다. 2명 뽑다 보니까 일단은 민주당, 한국당 1명씩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3명 뽑는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 3명 뽑는 선거구에 민주당은 옛날에 당선이 별로 안 돼봐서 후보를 1명만 낸 거예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2명이나 3명을 냈다가 나가리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래도 막 2명 붙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작은데도 더 많은 의석이 나온 데가 구미입니다. 만약에 구미에서 차라리 한 지역구에 1명씩만 뽑았다면 시의원을 민주당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당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간발의 표차로 모든 지역구에서 간발의 표차로 1등을 해서 싹쓸이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소선거구의 단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하는 건데 2명 뽑을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신 시대와 50 시대의 2인 선거구는 악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기들한테도 호두가 좋습니다. 아재요.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멸치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 아무튼간에 패스트 트랙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사실 공수처하고 선거법은 연관성 없는 법안입니다, 원래. 그러게. 네.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 공수처가. 좀 복귀를 해보면은 요번에 조국 사태 때도 드러난 거지만 올해 1월부터 이 팟캐스트 바닥에서 특히 똥팔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네. 인증샷을 찍어라. 네. 뭐에 대해서? 공수처법 추진하겠다고. 근데 뭐에 대해서 인증샷을 찍어? 아니, 공수처법 추진하겠다고. 하겠다라는 인증샷. 네, 네. 국회의원한테.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막 나서고.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공수처법 얘기가 작년 말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공수처법 얘기가 갑자기 똥파리 분들 시작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야당에서 띄웠던 야당이래 중소야당 손학규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면서 지난 연말에 선거법 띄웠잖아요. 네. 거기하고 같이 세팅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쪽에 그 작년 말부터 네. 올해 초까지 민주당이나 뭐 청와대 쪽에 이 돌아가는 상을 보면 그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민주당 정부가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거다. 그리고 남북 관계 역시 쉽게 안 풀릴 거다. 네. 그렇다면 총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부가 뭔가 성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법제도와 관련된 개혁이죠.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를 밀고 갈 수밖에 없다. 이 판단이 올해 초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부의 그 중심부에서는 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갈 메리트 있는 이 물건이 없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선거용으로는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경이 아니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검사 만날 일이 몇 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혀 동떨어진 자기들 생각의 어떤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수처에 대해서 특히 어제도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자였거나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적극적으로 사법개혁 촛불 집회 참석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그렇죠. 대한 네, 트라우마 네, 극복으로 이거 공수처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지금 선거제도 하에서 그리고 선거제도가 개편이 되더라도 절반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으로 봤을 때 이만한 이슈가 없다. 그러니까 100%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 자체가 아닌 거죠. 애초에. 그 공수처법을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걸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네. 이걸로 드라이브 걸다가 역풍 받았던 네, 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냐 그거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다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긴 한 게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실 반대 여론이 높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네. 저는 그때 개정했었어야 된다. 예, 확실하게 독소조항 하나 잡고 개정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공수처법은 그래도 찬성이 많이 높아요. 네. 그 점은 좀 믿을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공수처법 전 공수처법에 할 말은 되게 많습니다만 저는 사실 권은희 안을 찬성을 해요. 무리가 없어 보여서 일단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또 시점상으로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맹렬히 수사할 때 나온 거라서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한테 수사를 맡기면 오히려 안 하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잘 정비하면 그럭저럭 해볼 수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저는 민주당한테 아쉬웠던 거는 패스트 트랙 협상할 때 경제 관련한 법은 왜 올리지 않았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뭔가 이게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관련한 정책들을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좌클릭했다 우클릭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막 늘렸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을 팍 떨어뜨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줄이려고 이거 산입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또 52시간제도 52시간. 도입했다가 탄력 근로제 도입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저 타다 기소 관련해서도 아니 아직 재판도 안 받았고 재판 받아보고 판단해야 되고 현행 법상으로는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니까 왜 검찰이 여기에 개입을 하냐. 근데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게 있으면 찾아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경제 관련해서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보면 왜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리지 않는가.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이 쇼 붙이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불구대천의 원수로 알고 있지만 경제 특히 최근에 뭐 규제 완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노동이나 뭐 재벌이라든가 여기 관련해서 의견 접근이 되게 많고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가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하겠다고. 빅데이터 3법은 박근혜 정권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이가 크지 않다. 규제 쪽에서. 그리고 복지 쪽에서도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하고 막 네. 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놈들도 복지는 다 따라와. 맞아요. 네. 결국은 표가 되거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네네. 난리 나지. 난리 나서 결국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